사과 농업인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힘든 그런 여름을 보내셨습니다. 7월에 고온, 지속된 고온 현상, 또 8월에 고온과 잦은 강우, 9월에는 오늘이 22일인가요? 22일인데 9월에 이 22일 동안 우리 남원 지역에 비 내린 강우 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남원 지역 기상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7월, 8월, 그리고 9월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전부 지난해에 비하면은 1도에서 3도까지 낮은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강수량하고 강수 일수, 그리고 일조 시간이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남원 지역의 8월 달에 강수량이 408.7mm, 강수 일수는 17일입니다. 반면에 지난해에는 8월에 147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은 9월 20일 현재 우리 남원 지역의 비 강수량이 210mm입니다. 그리고 강수 일수가 20일 동안 17일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 시간이 8월, 9월 할 것 없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50시간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홍로 수확하시면서 초기에는 착색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으나 이런 8월 달에 지속된 강우, 그리고 일조 시간 부족, 이런 기상 여건 때문에 오히려 착색이 더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에도 약 50시간 정도, 20일 동안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시간 정도 일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9월 일조 시간은 이제 후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후지가 빨리 착색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영상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착색이 상당히 지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 상당히 또 어려운 후지 착색 관리에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수량이 비가 자주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 비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일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를 보면은 거의 10일 이상 계속 매일 비가 내리는 그런 기상 여건도 보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착색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기저기 이제 과원을 다니면서 보면은 금년에 후지 과원에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후기 갈반병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일에 견무늬 썩은 병,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패병, 이 부패병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후지 후기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과일 비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도 홍로가 이제 거의 수확이 끝나고 출하도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쉴 시간 없이 바로 또 이 후지 착색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농업인들께서 착색 관리 하실 때 지나친 강전정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력이 강한 도장지나 발육지 이런 걸 제거를 해주면 수확성은 굉장히 개선이 되죠. 그런데 나무에 남아있는 잎들은 노엽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한 이 전정을 하다 보면은 이 도장지나 발육지를 너무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다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즉 동화양분을 생산하고 또 강우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이 증산작용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젊은 잎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꼭지열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계전전, 즉 도장지 정리를 너무 강하게 한 과원일수록 꼭지열과나 또는 횡으로 갈라지는 열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잎수는 충분히 있지만
증산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젊은 잎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전정을 하면 일조 조건은 많이 좋아지죠. 일조 조건은 많이 좋아지는 반면에 남아있는 잎들이 주로 노엽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생성이나 또는 탄수화물 이런 걸 생산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강전정을 했을 때 일조 조건은 좋아지는 반면에 착색은 더 잘 안 되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전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발육지나 도장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최소 30에서 40%는 남겨놓고 이 전정을 하셔야 우리가 바라는 이런 좋은 착색 또 당도 높은 과일 이런 과일들을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원은 사실 뭐 크게 착색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전정을 강하게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세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무리한 하계 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요 옆에 보고 있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하계 전정이 필요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지 착색 관리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과일을 키우는 그런 관리를 해 오셨다면 지금부터는 과일을 지키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후기 병해충 관리를 제대로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견무늬 썩은 병이 제법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 견무늬 썩은 병하고 탄저병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저병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피해가 많다. 반면에 견무늬 썩은 병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오히려 후지에서는 견무늬 썩은 병이 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또 피해도 탄저병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병해충 방제를 거의 완료한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내 과원에 이 견무늬 썩은 병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고 있다면은 방제를 더 한 번 더 철저하게 해서 후기에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 전에 이건 잠깐 돌아봤는데 여기는 뭐 견무늬 썩은 병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미리 찍어 놓은 과원 다니면서 찍어 놓은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견무늬 썩은 병하고 그다음에 탄저병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응애는 이제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월 하순에 접어들면 이제 응애 이제 마지막 세대가 알에서 부화해서 이제 성충이 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9월 하순이 되면 응애 방제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월 하순, 10월 상순에 전박이 응애나 사과 응애 밀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응애 방제에도 좀 신경을 써서 월동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내년에 농사 짓는데 조금 더 편한 그런 과원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애 방제하실 때 우리가 약재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단계별로 뭐 알부터 성충까지 방제할 수 있는 약재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알은 제외하고 뭐 유충에서 성충까지 방제하는 약들 이런 걸 이제 단계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월동 개체수를 밀도를 저감시키는 관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전박이 응애는 굳이 고가의 약재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제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뭐 알은 이제 거의 이제 부화 단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전박이 응애는 알이 없고 유충에서 성충까지 있는 그런 생육 단계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응애 방제를 하실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응애 약재를 선택하실 때 알부터 성충까지 잡는
이런 약재로 선택을 해서 방제를 하시면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약재를 검역을 한다면은 뭐 페로팔 아니면 무쇠팔 또는 오마이트 그리고 아바맥틴 계열 이렇게 한 4종류에서 선택을 해서 방제를 하시면은 상당히 그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견문이 썩은 병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스트로빌루린계하고 그다음에 그 EBI 계통하고 혼합되어 있는 이런 합제를 선택을 해서 방제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지 않고 뭐 병반이 한두 개 정도 보인다 그러면은 홀펫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게 홀펫이라는 약재가 이 견문이 썩은 병에 상당히 예방 효과가 좋은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을 선택을 해서 내 과원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약재를 선택해서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되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측지상에 이제 요 제일 하단 측지에는 지금 과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햇볕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정도 가볍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많은 과원들을 다니면서 보면은 과일이 붙어 있는 이런 과대지가 이렇게 세력이 강하게 뻗어나갈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아있는 잎들은 주로 노엽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려 나가는 부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잎들입니다. 근데 이 노엽들은 사실 일을 그렇게 많이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강한 이런 과대지는 중간에 절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저격하실 때 이렇게 그래서 노엽들은 제거를 해 주시고 위에 있는 신엽들은 젊은 잎들은 보호를 해서 조금 더 착색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걸 중간에서 자르지 마세요. 이게 자르면은 일할 수 있는 즉 양분이나 동화 양분이나 아니면은 안토시아닌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젊은 잎들을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햇볕은 잘 들어갈지 모르지만 오히려 착색이 더 잘 안 되는 그리고 당도도 떨어지는 그런 과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착색 관리하실 때 이거 도장지 정리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측지 연장지죠. 측지 연장지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라요. 근데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이거 역시 햇빛을 조금 더 잘 들어가게 하시려면 한 50% 정도 이렇게 아래에 있는 노엽들을 이렇게 잎을 훑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과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적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세력이 강한 토장구 이런 정도만 제거를 해 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과일이 붙어 있고 지금 세력이 강한 과대지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착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당도나 이런 것들도 더 높은 그런 과일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마감 전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 햇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 자, 여기 측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가지들이 햇빛을 많이 가리죠. 그래서 이런 가지들만 가볍게 정리해 주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착색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나중에 저격 관리 하실 때 이렇게 훑어 주시면은 햇볕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전정을 해서 오히려 착색이 지연되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은 이 나무는 거의 하계전정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손대지 않고도 충분히 그 투광성을 좋게 해주는 그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강한 하계전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금년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과심곰팡이병인데요. 금년에 개화기 때 냉해도 자주 있었고 또 비도 좀 자주 내린 그런 기상 여건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품종에 관계없이 이런 과심곰팡이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색 관리 하시면서 특히 이제 후지는 이런 형태의 과심곰팡이병이 금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한 나무에서도 과일이 유독 착색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 과일은 거의 90% 이상 과심곰팡이병으로 아시고 그런 과일은 반드시 제거를 해서 나중에 그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이런 과심곰팡이병은 지금 철저하게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이거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 클립으로 유인을 해 놓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 뭐 지금 단축갱신을 해서 아직은 결과모지가 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정도로 제거를 해서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측지 연장지, 많은 분들이 측지 연장지를 중간에서 이렇게 짧게 자르거나 아니면 아예 기부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확을 하려면 이 과원 상태로 보면은 적어도 50일에서 60일 정도는 있어야 수확이 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측지 연장지를 제거를 해버리면 안쪽에서 꽃눈이 만들어지던 것들이 다시 3차 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측지 연장지는 절대 과일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제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원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금 응애 방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응애 방제를 마지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응애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9월 달에 응애 방제를 좀 소홀히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동 개체수를 낮추기 위해서 9월 하순이나 10월 상순에 알부터 성충까지 잡는 비교적 약값이 저렴한 그런 약재를 선택을 해서 응애 방제를 반드시 한 번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응애는 수확 끝나고 바로 기계 유제를 살포를 해서 월동 알 밀도를 낮추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내년도 농사 짓는데 상당히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매미 산란 피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증상이 나오면 우린 잘못하면은 뭐 불안병이나 또는 화상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매미 산란에 의한 그런 피해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상 부위까지 들어가서 제거를 하시고 소각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매미가 여기 씹어 가지고 여기다 지금 산란을 한 거거든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얀 거 제 손톱에 묻었네요. 여기요. 이게 매미 산란 한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자, 여기 보시면 쌀알처럼 보이죠? 매미가 산란해서 이거는 지금 뭐 알인지 알에서 부화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얗게 이게 길쭉하게 보이는 것들이
매미 유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년에 특히 이 말매미 피해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매미 피해가 있는 가지들은 반드시 잘라서 소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원을 한번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예. 이 과원은 수세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과원이라 도장지 정리나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잎색이 지금 착색이 되기 좋은 그런 잎색을 지금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조금 지대가 낮고 또 온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착색계 후지임에도 불구하고 착색이 좀 늦게 되는 그런 지형적인 한계점은 안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지 하나가 지금 고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불안병은 아니고 아마 동고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세가 좀 약하고 그래서 이건 불안병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측지 연장지를 기계 다니는데 방해되고 작업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이걸 자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가볍게 제거를 해 주시고 이게 정 햇볕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이걸 제거하는 것보다는 나무한테는 더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 뿌리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뿌리들, 이게 지금 가을 뿌리입니다. 가을 뿌리하고 봄 뿌리는 역할이 다르죠. 근데 보통 가을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봄 생육 상태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 뿌리는 봄 뿌리와 달리 굵고 짧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봄 뿌리는 가늘고 길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내리는 이런 굵고 짧은 이런 가을 뿌리들이 여기에 이제 저장양분 축적하고 그리고 내년 봄에 여기에서 지베렐린하고 사이토카이닌을 생성을 해서 지상부 생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가을 뿌리의 가장 큰 역할은 봄 뿌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가을 뿌리에서 봄 뿌리가 내리죠. 그래서 가을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많이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봄에 나무의 생육이 상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최근에 지금 너무 잦은 강우로 토양이 상당히 습해져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가을 뿌리가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상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뿌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줘야 저장량부터 충분히 축적을 하고 내년 봄에 여기서 봄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부 관리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고 내 과원에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원 상태가 후기 갈반병도 발생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응애도 없고 그 다음에 과일에 물론 일부 과식곰팡이병은 있습니다만은 탄저병이나 견무늬 썩은병 거의 지금 예찰이 되고 있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주의하실 점이 금년에 한 7월, 8월 두 달 동안 굉장히 고온이 지속됐습니다. 물론 이제 8월, 9월 달에 지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착색이 아무래도 좀 늦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무리하게 착색 보조제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착색 보조제 사용하는 것도 그해 7월, 8월 기상 여건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 착색 보조제를 조금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종이 됐건 후지가 됐건 착색 보조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상 여건을 고려를 하고 착색제 사용하시는데 그걸 기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하고 25년, 금년하고 7월, 8월, 9월까지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해, 이런 해에는 오히려 착색제를 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7월, 8월, 9월 달에 이게 고온 현상이 지속이 되면 과일이 내부 성숙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육질이 빨리 연화가 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이 오래되는 해일수록 착색 보조제는 가급적이면 사용 횟수를 최소화시켜서 과일이 물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온이 지속되는 해에 이 착색 보조제를 너무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후기 낙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그런 과일을 생산하시려면 착색 보조제는 1, 2회로 제한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착색제를 사용해서 오히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요? 내년에는 촬영 장소를 바꿔야 하려나 봐요. 내년에 촬영을 또 한다면. 여기는 찍을 게 없어요. 우리 감독님이 보시기에도 과일이 굉장히 깨끗하죠. 네. 예. 병 없이. 예. 저만 하도 찍힌 게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촬영할 때보다는 과일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착과수가 좀 줄인 거거든요. 이게요? 더 적과를 해서. 그때보다요? 예. 그때 이제 뭐 너무 작은 과일 또 액화과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제거를, 특히 보시면은 상단부의 과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위에는 많이 예. 졌죠. 그러다 보니까 과일 비대도 지금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금년에 후지 생산량이 좀 부족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착과수를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과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착과수를 가지고 가다 보면 생산된 양분이나 안토시아닌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일 숫자가 많으면 서로 조금씩밖에 나눠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착색이나 이런 거에 더 늦어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착과수가 충분히 있다면 과일이 잘 크지 못하는 비대 부진과 그 다음에 병해충 피해과 그 다음에 액화과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마무리 적과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원 다니면서 보면은 얼음 밤나방이나 아니면은 무궁화 밤나방 이런 밤나방류가 지금 가을에서 과일이 이제 부패가 되는 그런 과일들이 지금 제법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처럼 8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리는 해. 지금 우리 남원 지역에 8월 달에 비가 17일간 비가 내렸거든요. 지금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해일수록 이런 얼음 밤나방이나 아니면 무궁화 밤나방 이런 흡수나방 피해가 좀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비가 안 오는 해보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해에 이 흡수나방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흡수나방 피해가 제법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흡수나방은 사실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야행성이다 보니까 만약에 살충제를 하더라도 밤에 7시에서 8시 이때 방제를 해야 어느 정도 방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흡수나방은 사실 낮에 살충제 뿌린다고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흡수나방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살충제를 하시더라도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이때 방제를 하셔야 어느 정도의 그 방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착과량이라면 아마 주당 한 50에서 60kg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4에 2로 심었으니까 300평당 뭐 한 5톤에서 6톤 이상 상당히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300평 이 4회 세장 방수형 수행에서 적정 생산량은 저는 5톤 내외라고 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았을 때는 잘못하면 해거리 증상이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4.5톤에서 5톤 정도 이 정도 생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 여기 이렇게 작은 과일들,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생육 말기에 곧 있으면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이런 과일들은 좀 제거를 해서 남은 과일들이 조금 더 잘 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 초기에 노린재 피해를 받은 이런 과일들, 예, 이런 것들, 예. 지금 초기에 아마 그 장님 노린재가 조금 흡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지금이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이건 또 액화과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뺀질이 사과.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뺀질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과하고 액화과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정과는 정화에 달린 과일들은 요 꼭지 부분에 여기에 거의 동록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어느 품종이 됐건 이 꼭지 부분에 동록이 생기는 과일들은 거의가 액화에 착과된 그런 과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뭐 비대도 부진하고 또 맛도 떨어지는 그런 과일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과일들은 좀 제거를 해주는 것이, 그래야 남은 과일들이 조금 더 후기 비대가 잘 되는 그런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기쯤 되면 적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제 농사 다 졌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걸 따 주시면 남아있는 과일들이 훨씬 더 비대나 착색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성이 떨어지는 또 맛이 떨어지는 과일들은 좀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재배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입니다. 예.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유, 이제 홍로 수확이 끝났는데요. 올해 어떠셨어요?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적당히? 촬영 전에 하고는 다른데? 아유, 달리기만 많이 달려갖고 너무 자랐어요, 사과가. 예. 올해 이제 수확해서 판매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제 두 번째 판매해 보는 건가요? 아니, 이제 판매는 첫 번째. 첫 번째. 작년에는 그냥 아는 사람 지인들한테 조금 그냥 또 기름값 정도. 근데 추석 사과는 어찌됐건 일단 과일이 좀 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마 올해 판매해 보시고 적과를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적과는 좀 강하게 해도 그때만 서운할 뿐이지, 오히려 수확하고 판매를 해보면 적과를 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과 절대 과일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적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후지도 보면 지금 적과를 해줘야 할 게 상당히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후지는 조금 있다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홍로는 수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일 수확하기 전까지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얘도 지금 1년 동안 과일 생산하느라고 모든 영양소를 다 소비를 시킨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수확이 마무리가 되면 감사 비료를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유목이니까 뭐 비료를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500리터에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비료 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땅에다 주는 방법이 있고 연면 시비로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감사 비료는 연면 시비가 제일 무난해요. 그래야 또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양 시비를 하게 되면 사실 이만큼만 필요한데 토양 시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는 양은 이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 시비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감사 비료는 연면 시비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00리터에 요소 여기는 3kg, 그 다음에 붕산 500g, 그리고 지금 아직 낙엽이 되려면 적어도 홍로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달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잎을 좀 건강하게 후기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보호살균제 중에 다이세넴 45, 그래서 요소, 붕산, 다이세넴 45 이렇게 세 가지만 혼용해서 연면 시비를 해 주시면은 이제 지금 꽂는 상태가 지금 이게 해주고 나면은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면 시비하고 기간이 좀 경과되면은 보통 한 10월 중순쯤, 자, 이런 나무는 지금 측지가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소금 전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소금 전정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이 밭 전체가 수세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약한 나무도 있고 좀 수세가 강한 나무도 있고 복잡한 나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세 약한 나무는 손대지 마시고 수세가 좀 강하고 이렇게 측지가 많은 이런 나무들은 소금 전정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샘플로 이 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겹쳐지죠. 같은 방향 3개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낮아요. 나중에 과일 살리고 그러면 축 처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거 이러면은 환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복잡합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나무가 환해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남아있는 이 측지들이 햇빛을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꽃이 더 충실해져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복잡하죠. 여기 좋은 가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 가운데 여기도 하나 솎아줘도 우방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애도 큰 무리가 없겠네요. 이러면 많이 환해지죠. 자, 여기 이거는 나중에 지금 이제 내리는 유인을 하셨는데 이런 가지는 올리는 유인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여기 이런 장가지들 뭐 이 정도 해주시면 아마 남아있는 가지들이 햇빛을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 꽃눈이 훨씬 더 충실해져요. 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원의 제일 문제점은 지금 최근에 비가 많이 오기는 했지만은 지금 배수가 안 돼요. 지금 비 그친 지 한 2, 3일이,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이렇게 표면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거시기를 한번 하려고요. 예, 그래서 여기 저 배수 대책을 좀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과나무는 물을 좋아하면서 물이 많은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비 그치고 나면 이 표면 배수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 뭐 다른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배수 대책을 좀 철저하게 해서 비 그치고 나면 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지 이렇게 틀어주면 이렇게 틀어주든 이 가지를 이렇게 틀어주시든 그래서 이런 관리, 빈 공간을 채우고 복잡한 데는 벌려주고 그래서 이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관리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나무는 그렇고 지금 저 옆에 나무 수세는 뭐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데 한번 저 옆에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나무를 보시면은 자, 가지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이 나무에서. 예, 그 가지 맞아요. 자, 다른 측지들은 비교적 가늘고 힘이 안정된 상태인데 이 측지가 이 나무에서 제일 굵고 강하죠. 근데 여기에 과일을 많이 달 수 있으니까 이런 가지 제거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균형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드시려면 자, 이 가지 자, 이러면
훨씬 더 여기에 햇빛이 잘 들어가죠. 예. 그리고 이 가지는 처졌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 자리가 채워져요. 아, 그래서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장가지들. 자, 여기도, 여기 위아래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제거해주고, 여기도 복잡하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건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면은 이 나무는 이제 균형이 잡힙니다. 그 대신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지는 딱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가지.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제일 강한 중간에 있는 가지들은 그냥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냐면 저 위에가 힘을 못 받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거해주면 저 위에도 힘을 좀 많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 후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해요. 수확 전 관리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눈 상태는 좋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일들, 지금 이거 어차피 이제 판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빨리 제거를 해서 나무가 영양분이 더 이상 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통 이거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빨리 따주시는 것이 좋아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관리도 좀 어차피 이렇게 누렇게 변해서 이거 상품성도 없고 그 다음에 맛이 없어요. 홍로는 한 145일 정도, 즉 꽃 피고 145일이나 150일 정도 지나면 그동안에는 140일경까지는 그래도 당도가 충분히 채워지고 맛도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150일이 넘어가게 돼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으면 당도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착색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오래까지 달아두면 오히려 맛이 더 싱거워지고 당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과일들은 그냥 전부 수확을 해서 뭐 즙을 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폐기를 해도 되고 여기 남아있는 과일은 그냥 아까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만 이 측지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 공간 다 채워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 제거하니까 남아있는 가지 측지들이 비슷하죠. 굵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후지 한번 보실까요? 과일은 깨끗하고 좋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뺀질이 과일들이 액화가들이거든요. 이건 비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맛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지금이라도 따서 제거를 해 줘야 남아있는 과일들이 조금 더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일은 많이 하셨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전형적인 액화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그 꽃눈은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과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과대가 굉장히 길죠. 자, 여기는 이거는 지금 정화에서 달린 과일이에요. 이 과대가 굉장히 짧죠. 이게 전거예요. 이렇게 과대가 긴 거는 이건 전부 다 뺀질이 과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제거를, 특히 이거는 이제 그 상비과라고 해서 이상 그 과경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러려면은 조금 더 좋은 과일을 생산하시려면 지금 이렇게 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액화에 달린 과일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적과를 더 해주세요.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가지가 이제 과일이 자꾸 커지면서 이렇게 처지거든요. 근데 이걸 거의 안 하셨어요. 들어주는 거를.
들어줘야 밑에 있는 측지하고 서로 겹쳐지지 않아서 햇빛이 잘 들어가서 착색이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겹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쪽에 있는 과일을 좀 착색을 잘 되게 하려면 가지를 좀 들어 올려서, 그 대신 이제 생육 후기에는 과일이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급격하게 들어 올리면 낙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 올리실 때 너무 급격하게 들어 올리지 말고 약간만 들어서 더 이상 처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제일 좋은 시기는 적과 끝나고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이때 전부 다 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과일이 붙어 있는 가지들은 이런 걸 손대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과일은 안쪽에 지금 하나 있는데 이 바깥쪽에 이렇게 강한 발육지들이 있죠. 예, 예. 지금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과일이 없는 측지는. 왜 그러냐면 나무는 1년에 두 가지 형태로 커요. 4월부터 8월 상순까지는 길이가 커지는 길이 생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 생장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부피 생장을 해요. 즉 가지가 굵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장 양분을 축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력이 강한 이런 신초들이 붙어 있으면 요 측지는 더 굵기가 더 강히 굵어져요. 근데 이런 밀식 재배에서는 요 측지를 안 굵어지게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그냥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저 안쪽에 있는 이런 눈들이 조금 더 충실해져요. 낙엽 되기 전까지. 그러면서 내년에 거기에 결과지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신초가 나와서 결과 모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일이 없는 측지에 이렇게 세력이 강한 이런 신초들은 지금 제거해줘야 가지가 덜 굵어져요. 이것도 지금 액화가고, 정화에 달린 과일하고 액화에 달린 과일, 요 과경이 다르죠. 요거는 좀 이상하게 굵고, 근데 요 과경 굵기가 일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액화성을 띠고는 있는데 이렇게 굵기가 동그랗게 이렇게 길쭉하게 형성, 이건 납작하죠. 여기 과경이.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형적인 뺀질이 과일.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는 이걸 그대로 두셨고, 여기는 이거 상당히 좋은 과대지였는데 이걸 지금 중간에 탁 자르셨거든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기도 잘랐고 여기도 잘랐고, 자, 여기는 아예 제거를 했어요. 이거는 과일이 붙어 있는 과대지는 어느 경우라도 절대 잘라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나중에 이제 저ገብ할 때, 잎 달 때 요거 길게 뒀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잎들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70대, 80대. 여기 끝에 있는 잎들은 30대. 30대가 일을 해요? 70대가 일을 해요? 30대가 일을 하죠. 예. 그러면 이걸 자르면 안 되죠. 여기에서 동화 양분도 만들고 색깔을 빨갛게 만드는 안토시아닌 색소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잘라버리면 햇볕은 잘 들어가는데 오히려 맛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착색도 오히려 더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과일이 달려있는 이런 과대지는 절대 자르지 마시고 그냥 저ገብ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잎이 많이 남아 있어야 돼요. 도장님 제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강한 거는 제거해 주는 게 맞고요. 그 대신 과일을 이렇게 달고 있는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강한 세력지 두 개를 제거하고 여기도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쪽에 보면은 결과지 형성이 안 됐죠. 그럼 눈도 지금 약해져 있고. 근데 여기 세력이 강한 게 버티고 있어요. 이걸 남기지 말고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 남아있는 동안 약 한 2달 정도, 그러면 이 눈들이 조금 더 충실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이 빈자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남겨두면 여기는 영원히 빈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거를 해줘야 이런 눈들이 좀 더 충실해져서 내년에 결과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작은 과일 조금 더 적화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과일이 없는 예. 이런 가지들 강한 세력질은 제거하는 그런 관리,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과일이 깨끗해요. 지금 뭐 부패병 없이 지금 과일이 깨끗합니다. 올해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 관리 잘 하셨어요. 지금 응애도 안 보이고 부패병도 안 보이고, 네, 과일 지금 병해 중방제는 또 갈반병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 과온 관리는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렇게 과일이 커지면서 자꾸 측지가 처져가지고 예. 이게 겹쳐지면은 햇볕을 못 받으니까 착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이라도 예. 이렇게만 들어주시면 예. 자, 이러면 햇볕 잘 들어갑니다. 예. 이 관리를 지금 바로 예. 과일 더 커지기 전에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끼지 마시고요. 여기 제일 큰 과일이 있네. 여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 제거를 해줘야 나머지 것들이 더 비대도 잘 되고, 이런 걸 제거해주면 오히려 착색도 더 잘 됩니다. 이런 거. 이것도 여기 과대가 굉장히 길죠. 예. 이게 전형적인 액화과 뺀질이 과일이에요. 여기부터가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의 한 3cm 정도 되죠. 보통 정과는 정화에서 피어서 과일이 달리면 이 과대가 한 1.5, 길어야 2cm거든요. 이거는 정과가 되는데, 이렇게 길게 형성되는 것들은 전형적인 액화과, 뭐 뺀질이 과일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지금 가지가 말라 들어가죠. 예. 저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매미 뭐가 뭐 매미충. 그 갉아먹어서 그런다고 그러던데. 매미충 뭐 이건 말매미가 여기 보면 씹어가지고 여기다 산란을 한 거예요. 그럼 말매미는 이렇게 씹어서 산란을 하면 가지가 축 말라 들어가요. 여기 있네. 요 하얀 거. 예. 예, 봤어요. 보여요. 요 하얀 거 이거. 이게 지금 매미 알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전부 잘라가지고 요 마지막 씹은데 안쪽에서 잘라서 이건 전부 다 소각을 하셔요. 아, 소각해야 돼요? 예. 아, 나는 잘라고 그냥 놔둬버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알 네, 제법 보이네요. 네. 네. 한 6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내년에 이따 버려놓으면 또 내년에 또 그러겠구만. 예. 매미는 15일 살기 위해서 땅속에서 최소 5년에서 6년, 길게는 15년까지 땅속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15일을 살거든요. 물론 그걸로 보면 이거 제거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또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또 매미가 아니고 또 내 농사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소각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아끼지 말고 이사장님 예.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예. 과일 좀 솎아 주세요. 예, 예. 말네.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 금년에 이렇게 깨끗하게 과원 관리 잘 하셨어요. 병 피해 없이. 이제 한 2년만 지나면 진짜 사과 농업인이 자리 잡겠는데, 농업인이. 여기 혹시 착색제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죠. 그런 거 하지 마요. 지금 금년에 7월, 8월에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서 만약에 여기다 착색제를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과일이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저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두어도 충분히 착색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착색 보조제 사용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목기 때는 또 착색 잘 됩니다. 아, 그래요? 이제 햇빛이 잘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입다고 그냥 놔둬야겠네. 입다고 해. 잎 저겹도 이 정도만 해주세요. 절대 많이 따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햇빛 가리는 이런 잎 정도만 저겹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잎을 많이 따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동록같이 이런 애들은 나중에 괜찮으셔요? 저건 이제 동록 저런 과일은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동록이 뭐 냉해란 예, 냉해. 냉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오히려 동록이 있으면 맛은 더 좋아요. 당도도 더 높고.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저를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
근데 아마 이렇게 깨끗한 과일하고 이 과일하고 나중에 수확해서 먹어보면 저 훨씬 동목이 맛있어요. 저게 훨씬 더 네, 맛있어요. 이 소비자들은 그걸 몰라요. 아니요, 소비자들도 일부는 저것만 찾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아는 분들은 또 알더라고요. 예. 미관상 좀 예, 그렇죠. 예. 거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이제 조금만 더 적과해주고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면은 금년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전화를 안 해요? 이제 분명히 1년에 전화할 일이 여러 번 있을 텐데. 근데 진짜 모르니까 못해요. 사과대에서 예. 되게 알아야 질문할 것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를 알아야 생기는데 일단은 모르니까요. 우리 저 오재만 사장하고 장철호 사장은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오재만 사장님하고 장철호 사장 과원 수시로 다니면서 보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배울 때에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긴 지금 단과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요것만 요거 일찍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 가지처럼 늦게까지 두니까 이제 안쪽이 자꾸 나지가 되는 거예요. 일주 인내에 상당히 먹었네. 그렇죠. 매미충은 갈색날개 매미충은 지금 이제 큰 피해 없어요. 저거 너무 적극적으로 방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갈색날개 매미충이나 미국 선녀벌레나 밀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초기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거 너무 적극적으로 방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햇볕이 좀 나더니 오후에는 또 흐려지네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비보다 햇볕이거든요.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오늘도 일조 시간이 뭐 6시간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하루에 그래도 최소 8시간은 일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후지 착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보편적으로 과일이 적어요. 과일 크기요. 네네. 7월 달에 너무 온도가 높았고요. 또 비도 안 왔고. 사실 이때 제일 많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8월에는 비는 17일간 왔어요. 우리 남원에. 많이 왔어요. 17일간 비 왔는데 일조 시간이 작년에 비해서 50시간이 적어요. 비하고 일조 시간하고 이게 같이 병행이 되면 과일 비대가 훨씬 더 잘 되는데 7월에는 너무 고온에 물 부족, 8월에는 물은 충분히 있었는데 햇볕 부족. 그래서 이게 과일 비대되는데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9월 들어서도 오늘까지, 오늘이 22일이죠. 17일간 비가 왔어요. 남원에. 일조 시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햇볕을 보고 동화양분을 만들어야 과일 비대도 잘 되고 착색도 잘 되는데 지금 뭐 워낙에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질소가 지속적으로 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착색이 자꾸 늦어지고 비대도 조금 부진한. 근데 이제 비만 안 오고 일조 조건만 갖춰지면은 후기 비대나 착색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 가지 들어 올리고 예. 액화가 따주는 거 예. 이것만 적극적으로 해도 아마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예. 시작을 해야죠. 예.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은 일을 하세요. 예. 그런다고 해서 너무 비는 많이 맞지 마시고. 예. 네, 금년 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후지는 뭐 길어야 40일에서 50일. 이제 1년 농사 한 40일에서 50일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촬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과일을 크게 키우고 뭐 이런 관리를 해왔다면 지금부터 40일은 이제 과일을 지키는 관리. 그래서 견무늬 썩은 병, 흡수나방, 그 다음에 응애 이런 후기 병해충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고생한 이 결과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착색 관리하면서 도장지나 마무리 전정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강전정을 하면 후기 비대도 잘 안 되고 당도 향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착색이 오히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측지 연장제는 절대 제거하지 말고 사과 수확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영양분이 많이 만들어져서 과일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해발 495m 되는 남원에서는 그래도 해발이 좀 높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과원입니다. 아마 지금 홍로 과원에 이렇게 과일이 많이 아직 수확을 안 한 과원은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의 한 50% 정도는 지금 과일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세가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색이 조금 늦게 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금년처럼 추석이 늦은 해에는 오히려 이게 더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형성되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중간 도매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출하를 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생육일수가 지금 거의 한 160일 정도 되는데도 아직까지 뭐 과일 표면에 왁스가 형성되거나 그런 과일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색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늦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과 비중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kg 16과까지 즉 11과에서 16과까지가 거의 80%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역적인 여건이나 시장 가격 형성 이런 것 때문에 홍로를 8월 중순부터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8월에 출하를 하면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떨어지죠. 아무래도 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즉 미숙과 상태에서 수확을 하니까 생산량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대과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량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기 수확 출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비대시키고 착색시켜서 정말 좋은 시기에 출하를 한다면 훨씬 더 높은 그런 가격도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초기 출하를 하면은 미숙과가 출하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대로 익혀서 맛이 충분히 든 상태에서 수확 출하를 한다면 가격도 높게 받지만 또 소비자들로부터도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원은 아마 뭐 이번 주말이면은 거의 한 90% 이상 수확이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가 앞으로 우리 사과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시장 흐름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정말 기본을 지켜가면서 하는 이런 농사가 우리 사과가 앞으로 나가고 그래야 더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뭐 외국 사과 수입되는 거 이걸 너무 무서워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말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서 출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관리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발이 높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홍로가 수확 시기가 지나면 그 왁스 같은 예, 게 나오는 그러죠. 그런 보통 게 하나도 없는 거는 뭐 한 150일 이제 만개하고 한 150일 이상 지나고 그러면은 너무 과속되고 그래서 왁스가 과일 표면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고냉지라고 해서 꼭 왁스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세가 다른 과원에 비해서 약간 센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세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왁스도 형성이 되지 않고 후기비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착색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친구가 착색이 좀 덜 된 거는 수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90% 이상 착색이 돼야 수확을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골라서 따면 예. 인건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훨씬 많이 네, 걸리고. 그래도. 근데 이제 여기 운영하는 우리 젊은 사장님이 뭐 그런 경영비 조금 더 들어가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고 정말 고품질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과에 관심도 많고 또 기존에 이제 귀농, 귀촌에서 사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꾸 이런 편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기본에 충실한 그런 농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답답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빨리 따라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면 네. 이제 너무 과속돼 가지고 이제 왁스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거의 수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상 추석 때 선물 예. 가기 되게 좋은 것 예, 같아요. 굉장히 좋죠. 이런 거는 아마 시장에 가도 이런 물건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거의 모든 과원들이 조기 수확, 조기 출하를 그냥 막 서둘러서 하는 그런 경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사과가 많이 착과되어 있는, 홍로가 많이 착과되어 있는 과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수확이 마무리된 그런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너무 또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이제 꽃눈 이제 발달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조금 더 일찍 따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로 농사는 140일, 최대 140일 농사라고 합니다. 만개하고 수확하는 데까지. 그런데 지금 오늘이 9월 22일이니까 그러면은 금년 개화기로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가 한 155일에서 16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꽃눈 충실도나 이런 데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내년 농사에 영향을 네, 줄 근데 수 있다는 거죠.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잎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확이 마무리되고 뭐 감사비를 좀 주고 이제 후기 관리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러면 꽃눈은 뭐 충분히 내년 개화량 확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로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거 사과 달린 게 예, 요런 데 보면 이런 데 바로 달려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 얘하고 약간 이렇게 하나씩 늘어지게 나와 있는 애들은 지금 이게 전부 다 지금 결과 모지에서 형성된 과일들이죠.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성목이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약하지만 지금 꽃눈이 형성됐거든요. 이 네. 측지에. 네. 이제 이런 이제 특히 어떤 품종이 됐건 측지에 바로 붙은 이런 단과지의 과일을 착과시켰을 때 요 꽃눈 힘으로 보면 이건 과대지가 안 나올 수 있는 약한 꽃눈이거든요. 이런 거는 내년에 꽃이 피면 바로 적화를 해서 따야 되는 이런 과대지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그 단과지의 과일을 착과를 시키면 과형도 안 예쁘고 그다음에 착색 관리가 힘들어요. 또 과일이 또 너무 커지면 밀어내서 떨어지는 낙과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결과지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과지들은 이거는 과일을 안 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로 정례나 적화를 해주면 약하게라도 이런 과대지들이 나와 주거든요. 이거는 어느 품종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과대지가 형성이 돼야 내년에 여기에 과일 달았을 때 비대가 돼도 낙과가 덜 되고 그렇게 그리고 또 착색 관리가 쉽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은 과대지에 과일을 달아서 이제 아래로 처지게 이렇게 지금 착과를 시킨 상태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기 위를 보고 있는 과일하고 이 과일 네. 요거는 지금 이런 단과지 여기에 붙은 거거든요. 결과 모지에서 착과는 시켰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거는 공간이 없죠. 네. 이건 이보다 더 커졌다면은 분명히 낙과가 됐을 거예요. 다 익어가지고 커져서 예. 떨어지면 아파고. 근데 이제 하나만 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러 개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낙과가 되거나 아니면은 압상이 생겨서 상품성이 없는 그런 과일이 만들어지죠. 특히 홍로가 그게 강합니다. 홍로는 이 꼭지가 과경이 짧으면 후기에 그 밀어내서 떨어지는 그런 낙과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떨어지는 게 한 4개, 5개 그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최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이 결과지가 한 2cm, 2.5cm 정도 되는 이런 거. 이거는 괜찮죠. 네. 그런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일찍 적과를 해 줬으면 이 꽃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 바깥쪽에 있는 예. 데가.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착과를 안 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설명하실 때 그 뭐 적화하고 이런 거 할 때 가지 예. 뭐 이렇게 따고 막 하실 때 말로만 설명할 때는 과일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과일이 달린 걸 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로 같은 품종들은 이런 단과지보다는 사실 이 정도 되는 거. 여기 요건 뭐 한 4, 5cm 되죠. 네네. 이런 게 사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 달았을 때는 이렇게 처지면서 이 아래쪽하고 겹쳐지는데 이걸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여기다 착과를 시키면 이 아래쪽하고 크게 겹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햇볕도 더 잘 들어가고. 이렇게 지도하러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컨설팅 예. 같은 거 다니시고 할 텐데 잘 하는 데도 있고 잘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잘 하는 데 가시면 엄청 뿌듯하시겠죠. 뿌듯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이제 오전에 그 촬영했던 그 우리 장 사장님 과원이나 제일 이 두 과원 다닐 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보험생이시군요. 예. 제가 이거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좀 작업을 해줘라 그러면 100%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두 과원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제가 금년에 한 90여 농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결과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몇 과원은 이제 그걸 미처 못하는 그런 과원들은 결과가 조금 다른 과원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뭐 알고만 있으면은 그건 죽은 기술이거든요. 내 과원에서 내 나무에서 실천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기술이 되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실천을 안 하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교육 강의를 듣고 메모 열심히 하시고 머리 기억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과원에 가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얼마나 실천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육은 열심히 받아요. 교육은 열심히 받지만 실제 과원에서 실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교육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면 될까요? 예, 뭐 홍로 따봉입니다. 예.